자, 오늘의 이도공간의 초대 손님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악기면서 국내에는 아직 좀 낯선 그런 악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음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듈러 신서사이저의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손꼽히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오디오와 비주얼을 동시에 다루는 그런 멀티 아티스트인데요. 실제 성함은 조연호 씨인데 아티스트 네임으로 사용하는 게 국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름이 연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뭐 제가 영광이죠. 네. 아니 저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이죠. 예, 컴퓨터에서 음악 작업하는 그런 시퀀싱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모시고 싶었어요. 한번.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연호 씨는 원래는 아주 옛날부터 그 미국의 서부를 대표하는 음악학교 MI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공부를 기타과를 나오신 다음에 국내에서 재즈 기타리스트로서 아주 명성을 떨치시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돌연 기타를 꺾은 건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전자음악가로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부터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은 그 전자음악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된 게 거의 2000년부터 이제 전환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타리스트로서 나름 활동을 진짜 이렇게 입지를 그렇게 유학 갔다 와서 기타로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 기타를 입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접기가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쉽지 않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냥 워낙 미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유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지 않는 교육 혜택을 받았고. 95년이면 진짜 그 당시 미국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막 흑인 폭동부터 시작해서 그 난리가 나고 지진 나고 막 이러던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던 시기에 그 유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예술가들이 한국에서는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는 되게 그렇게 혜택을 받고 돌아와서 또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일도 생각보다는 되게 잘 풀렸어요. 제가 그래서 의도치 않게 실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일도 너무 잘 풀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도의 연륜이 있었다면 그렇게 무식하게 단칼에 잘라내듯이 그렇게 커리어를 단칼에 잘내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쪽 일은 안 하겠다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다 잘라내고 세션이니 뭐니까. 그러니까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련한 짓인데. 근데 그럴 정도로 뭐가 다른 세계가 좋았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로? 일단은 사실은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코엑스 가보면 핫뮤직 거기 요즘에 CD 매장이 거의 없는데 핫트랙스. 핫트랙스. 그 CD 매장을 가서 이렇게 그 주마다 이렇게 뭐 괜찮은 앨범들 사서 소소한 재미였죠. 그 재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때 당시 제 손에 들어왔던 게 이제 나인인치 네일스 트렌치 레즈너의 트렌치 레즈너의 또 다운워드 스피럴이라는 그 앨범이었을 거예요. 그 앨범을 처음에 딱 접하고 약간 충격을 좀 먹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앨범을 혼자 다 했더라고요. 원맨 밴드로. 완전 정신적인 거의 미친 지경까지 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제 약간 취향이나 예술적 그런 테이스트하고도 되게 맞는 타입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일찍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이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주 말고 내 생각이 반영된 음악. 그러니까 단순히 연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좀 더 작가적인, 철학적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래, 가사 좀 더 직접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심취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나인즈 네일스 앨범을 사운드가 진짜 사운드가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또 이게 기타 저 또 치던 시절 때부터 제가 이제 다른 기타리스트들보다 비밥을 굉장히 잘한다. 뭐 이래서 사실 뜬 거보다 약간 테크니컬한 거나 사운드가 되게 좋더라. 저 재즈 하는 사람인데 뭐 이펙터도 많이 쓰고 뭐 다양한 소리를 많이 내네. 음향적 관심이 항상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 테이스트도 잘 맞고 그래서 뭔가 그때 되게 과도하게 심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음악을 직접 내가 이렇게 연주자들 힘을 빌리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련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음악으로 한순간에 그냥 충격에 빠져서 그쵸. 훅 기타의 명성과 그 모든 자리를 다 박차고 그 다음에 세계는 이제 어떻게 전자음악 세계로 펼쳐지는지 듣고요. 첫 번째 곡으로 짧은 자유 의미심장하네요. 오히려 자유를 전자음악을 통해서 찾으신 것 같아요. 연호 씨가 만든 곡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작업한 곡 계열인가요? 사실 이 앨범 발매된 건 2010년도인데 이 앨범에 있는 작업 곡들은 거의 2003년 4년도에 다 끝났어요. 네, 이 자유란 곡. 아니요, 모든 곡들이 앨범에. 네. 자, 요 한 곡을 듣고 2010년 작업입니다. 얘기 나누겠습니다. 되게 맑은 곡이네요. 자유. 네. 이거는 일단 이 앨범은 2010년도에 나오긴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은 2004년도 정도에 다 이미 끝난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발명한 느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앨범 할 때가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왜냐면 뭐 아무래도 이제 저 재즈에서 사람도 그쵸. 재즈에서 자꾸 뭐 관련된 거는 기타 치라는 얘기 주변에서 왜 기타 안 쳐? 기타로 일 들어오고. 근데 타협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려서 미련하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고집이나 부리고 뭐 이런 것도 없었지 않아 많았던 것 같아요. 단칼에 거긴 안 가겠다 이렇게. 아니 왜 약간 고집을 부린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인정을 못 받아 지금? 뭐 약간 이런 오기도 좀 생기고. 근데 사람이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외골수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나중에 심지어 몸도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도 막 의식하게 되면 네, 더 네. 빠지게 되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힘든 시기였지만 이렇게 뭐 예술가로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순수했던 시기라 그 시기 때 이렇게 또 에너지도 되게 셀 때였고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셀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앨범에 있는 곡들을 2004년도까지 끝내놓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발매를 못하다가 제가 2010년도에 주변에 또 지인들이 그냥 그거 정리해서라도 자기들이 봤을 땐 좋았나 봐요 그 음악들이. 그래서 좀 정리해서 앨범을 좀 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정리해서 낸 게 2010년도 나온 앨범인데 제목은 신경증 네오시스. 신경증 거기에 실려 있는 자유.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에너지가 센 시기였다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확신인가요? 아니면 창작 욕구? 창작 욕구도 창작 욕구고 불타오르고 그쵸. 끊임없고 거의 하루에 한두 곡씩 막 써대고 막 이런 시기기도 하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작업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완전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를 하면서 기타를 치던 시기니까 기타를 안 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고 작업으로서는 그쵸. 지금도 네. 본인의 작업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공연을 할 때 그런 방식이니까 뭔가 좀 완전체가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나올 수 있는 방식의 퍼포먼스 형태였기 때문에 완전체 와 멋있네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에너지도 가장 세고 뭐 좀
예. 음악이 좀 세요. 실제로 이제 들어보시면 그 앨범은 제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전자음악가 또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로 살아가고 계신데 네. 그 전자음악가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 어떤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 규칙적인 생활에. 일단 되게 게으르고요. 그래요? 예. 대부분의 전자음악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많이 이제 갈리긴 안 하셨나요? 혹시?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네. 네. 게으를 수 있다. 그렇죠. 통제가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파주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한 최근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네. 자연을 접하는 것도 되게 쉽고 그다음에 조금 이런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소리에 더 집중할 수 그쵸. 있다. 네. 그리고 음향적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기타만 치는 거에 비해서는 전자음악 악기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소리가 다 같이 나오고 특히 베이시한 소리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서울 안에 있으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남의 이제 눈치 안 보고 지금은. 그런 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경기도 외곽 쪽으로 오니까 네.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새벽에 언제든지 네. 아주 만족스럽게 작업 환경은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 나윤선 씨, 한국 재즈 예. 보컬리스트를 대표하는 나윤선 씨나 전통 음악을 마스터하신 그런 아티스트들하고도 이제 조금씩 작업을 하고 계신데 연호 씨 스타일은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약간 전문적이어도 좋으니까 이러이러한 기계 또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 사운드는 이렇고 또 내가 지향하는 건 이렇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저는 크게 느낀 바는 없었는데 스스로는. 예. 네. 나윤선 씨하고 작업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나윤선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윤선 씨가 아무래도 유럽에서 활동을 그렇죠. 오래 하셨으니까 유럽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음악 쪽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많은 전자음악가들을 보기도 했을 거고. 네, 또 프랑스도 예, 강하잖아요. 그쵸, 세니까. 네. 그래서 연호 씨가 뭐 좀 달라 뭐 이렇게 그래요? 제가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근데 아무래도 베이스가 자기도 왜 다른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재즈 베이스가 있는 쪽의 전자음악가니까 그러니까 전자음악은 보통 이제 상상을 할 때 이렇게 약간 플레이백 된다. 뭔가 뭐 프로그래밍 된 대로 플레이를 한다. 네. 물론 이제 현재 테크니컬한 기술들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게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이 약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재즈 연주자들 같이 악기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연주한다는 개념이 아닌 그렇죠. 게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좀 그런 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라이브에서 변한. 예, 제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뭐 임프로비제이션이나 아니면 뭘 이렇게 이디엄을 던지면 제가 이제 전자음악 악기로 실시간으로 특히 이제 모듈라 신스로 같이 반응을 하면서 연주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좋으셨다고. 그럼 모듈러 신스가 그렇게 반응을 하려면 박자, 속도, 음색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모듈라 신스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 되게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메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바깥으로 뭐 튀어나와 있죠. 스위치든 슬라이더건 노브든 대부분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이 대부분 나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하기에 물론 이제 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한 그런 식의 반응 직접적으로 하는 연주도 있고 또 이 모듈라 신스는 실제로 아날로그 악기라고 대부분들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기술 자체는 사실은 컴퓨팅 기술에서 온 그쪽에서 온 베이스가 많아요. 0, 1, 0, 1. 이 컨트롤 개념. 이제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유행하는 AI 기술이라든가 뭐 예술 쪽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아트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하드웨어 악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알고리즘을 미리 제가 세팅을 해놓고 그 알고리즘을 연주한다. 내가 악기하고 내가 기계하고 같이. 그러니까 약간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우리가 이렇게 10을 집어넣으면 10을 뱉잖아요. 네. 근데 얘는 뭐 물론 제가 만지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10을 뱉으면 어떨 때는 7.5를 뱉기도 하고 어떨 때는 9.1을 어떨 때는 15를 막 뱉어내니까 제가 거기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때로는 그 개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조합 아이들이 서로 시그널들을 주고 받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순간순간 뱉어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재즈 연주할 때 재즈 연주하다 보면 합이 좋은 날 어떤 연주자가 뭔가 예상치 못한 뭐가 나오면 오보가 막 들어오면 예, 그게 또 반응을 해서 더 멋진 게 그쵸, 나오기도 그쵸. 하고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이 악기가 그런 매력이 있어서 발진기 이 말이 되게 재밌네요. 그 진짜로 생성적인 어떤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쵸. 뭔가 이렇게 제너레이티브하다. 그쵸. 네. 예. 어. 예, 그래서 그런 인터랙티브가 실제로 사람하고 연주한 느낌도 좀 있어서 네. 되게 재밌기도 하고 아마도 이제 남윤선 씨가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부분이 좀 자기가 연주할 때 좀 좋지 않았나 네네. 저하고 할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은 도대체 모듈러 신스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모듈러 신스로 작업하신 이게 모듈러 신스의 소리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혹시 본인의 작업을 하나 들어볼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신경증 이 작업 아니요. 그 리얼. 리얼 대 언리얼은 사실은 제가 이제 오디오 비주얼 제 작품으로 만들었던 곡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오디오로만 일단 감상하실 수 있는. 근데 요것만 지금 비주얼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모듈러 사운드다. 예, 다양한 모듈러 사운드 약간 귀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사운드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지금 연호 씨가 작업한 거고 이런 사운드를 다루고 계십니다.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의 대결. 이게 기계와 사람의 대결이기도 약간 그런 컨셉으로 AI야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그렇죠. 관계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리얼 vs 언리얼 들어보겠습니다. 전자음악 그러면 DJ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맞죠. 음악 듣고 이런 경악을 했을 것 같은데 거의 무슨 신경 쇠약에 걸린 제 앨범 컨셉입니다. 정신 분열 음악 같은 느낌을 받은 청취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이게 일일이 그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가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리즘화돼서 뱉어내는 게 있고 그걸 제가 반응하면서 계속 컨트롤을 하는 방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 아프리카의 어떤 특별한 오음음계나 뭐 인도의 특별한 그 스루티 음계 뭐 거기는 막 24음계까지 있다니까요. 그런 걸 정교하게 설계를 알고리즘을 모듈러 신서사이드에 심어놓고 그거를 돌리면 그러한 스타일의 선율을 연주하나요? 그렇게도 하죠. 당연히. 그럼 지금 같은 막 기괴한 사운드에 막 이런 카오스 같은 음악이 아니라 굉장히 멜로디컬한 것들도. 그럼요.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운드에 약간 이제 이 비주얼 자체가 그래요. 콜라주 막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실제로도 이제 모듈러 신스 아티스트 이런 시장도 씬도 약간 양분화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EDM 계열도 있고. 예를 들면 EDM보단 테크노. 라이브 테크노. 테크노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글리치한 쪽은 사실 그렇게 알고리즘적으로 수학적으로도 되게 복잡해서 방금 들으신 이 리얼과 언리얼이 글리치 쪽인가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긁어대는 글리치 이 말이 그런 것 같아. 긁고 볶고 글리치라는 거 자체가 원래 오류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수학적으로도 어렵고 구현해내기가 쉽지는 않은 장르라. 그래서 하고 이제 가장 보편화되고 파퓰러한 쪽이 사실은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 쪽. 굉장히 멜로딕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모듈러 신서사이저의 세계로 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 청취자 중에 있다. 또는 전자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전자음악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와 그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또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이게 너무 그렇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저는 항상 실제로 저도 그랬고 제가 지미 앤드릭스, 뭐 디퍼플, 뭐 이런 거 거친 다음에 그런 걸 한 게 아니거든요. 기타를 칠 때도 처음에 막 제일 뭐 신데렐라, 뭐 아니 뭐 헬로윈, 뭐 이런 거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뭐 잉이맘스틴 바로 했다가 다시 내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지미 앤드릭스를 알아야 뭐 돌아온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음악도 그랬고요. 제가 왜냐면 전자음악 뭐 그때 당시 저 혼자 독학하다시피 했을 때니까 인터넷에서 정보 긁어 모으고 뭐 이랬던 때였으니까 좋아하는 거를 먼저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열정이 생기잖아요, 보통. 네. 뭐 순서 정해놓은 대로 하기 싫은 거 하고 뭐 이런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날밤을 샐 수 있는 거는 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도 혹시 뭐 음악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보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자음악은 사실은 이건 약간 한국 교육 시스템하고도 이제 좀 관계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자음악 하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약간 DJ나 이런 베이스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도 많긴 해요. 뭐 EDM 하는 사람 다 전자음악가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EDM 프로듀서들 대부분이 다 이제 DJ 출신이고 그래서 음악적 백그라운드나 교육이나 이런 걸 못 받은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술도 순수 예술이 있고 약간 상업 예술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전자음악으로 대비해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상업 시장은 굳이 정부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힘을 쓰지 않아도 더군다나 한류가 이렇게 날린 K-팝의 수많은 그런 음악들이 있죠. 지금. 그런 한국의 시장에서는 자생적으로 알아서 잘 시장이 굴러가고 또 프로듀서들도 생기고 음악도 생길 수 있는 시장이나 여건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거를 뒷받침하고서 미국 영화 산업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뭐 팍스, 뭐 소니 이런 거 다 있지만 실제로는 서브컬처 장르 쪽이나 미국의 독립 영화 시장이 워낙 강력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워셔슈키 브라더스나 뭐 이런 사람들, 썬댄스, 그런데 출신들이 나중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 대자본 회사에서 야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영화 한번 찍어봐. 이랬던 게 이제 나중에 뭐 매트릭스 나오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도 실제로 문화 강국이 되려면 우리가 있는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긁어먹고 그냥 밥솥 깨고 이럴 거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창의성이 발휘되는 전자음악가들에 대한 그쵸. 지원. 그것만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자음악을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때 실제로 전자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들, 단순히 그냥 일렉트로니카 음악 이게 아니라 진짜 전자음악을 해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좀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실용음악 학과들이 테크놀로지과도 있고, 실용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는 그렇게 충분히 검증되고 어느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재능이 좀 검증된 친구들이 공부하고 실력을 닦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좀 변화가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거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의 음악의 실제적인 시장들은 전자음악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필요해지고 많아지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그걸 다 충분히 대응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변화가 늦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한국이 사실은 실용음악은 굉장히 잘했어요. 의도했던 의도치 않던 그때 초창기 때 버클리 세대라고 얘기하시던 유학파들이 그분들이 이제 유학을 가서 소위 재즈 음악, 실용음악을 재즈 화성악을 배우고 교육받고 와서 한국에 그걸 고스란히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제 실용음악 학과들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그 인력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상태로 사실 한류가 터진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탄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그 시대 때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원래 그 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고 그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기술들과 또는 그 장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 약간 좀 전자음악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스위칭을 해줘야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또 뭐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변화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우리 연호 씨가 할 역할도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저는 그거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예, 강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그 한국에서의 이 전자음악가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한 환경과 그런 투자와 공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역할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이도공간 비주얼 오디오와 비주얼을 함께 다루는 연호 씨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 여기서 비주얼이 이제 추가되는데 연호 씨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 지금 요렇게 나는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오늘도 그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창조해 가고 계신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오디오와 비주얼이. 그러니까 최근에 하는 작업은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요즘 대세이기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라이브 쇼라는 거는 그 현장에서 오는 그 감동적인 소리가 됐건 뭐 아이 비주얼이 됐건 그런 것들에 오는 감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예술을 하는 방식은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소리에 집중돼 있는 음악 장르나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었고 네.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컴퓨팅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유행하는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비주얼 뭐 라이브 쇼나 뭐 오디오 비주얼 쇼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디오 비주얼 쇼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 렌더라 그래서 전문 용어인데 미리 이렇게 다 녹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영상들을 음악에 싱크만 맞춰서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라이브는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속임수와 그렇죠. 타이밍을 잘 맞추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극혐하는 스타일의 라이브 쇼예요. 왜냐하면 라이브라는 건 그날 그 자리에 현장에 오신 관객들과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창조물인데 그걸 미리 재단해 놓고서 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라이브라는 것은 그냥 관객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창조물이다. 그날만에. 네, 그날만에. 왜냐하면 그날 그 음악을 심지어는 그 비주얼을 슬프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기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심지어 아티스트의 자그마한 실수가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재단해 놓고 하던 방식이라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컴퓨팅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리얼 타임으로 실제로 라이브 연주하듯이 비디오도 비주얼도 같이 연동해서 뭐 그게 인터랙티브한 방법이든 아니면 제너레이티브한 방법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연구하고 작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비주얼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라이브에서. 보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압도적인 또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뭐 이런 쇼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연호 씨의 철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즉흥적인 요소나 라이브성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연호 씨 예술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걸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로 개인적으로 전 또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영화는 만들어진 예술이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의 훌륭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왜 AI 기술에 요즘에 그렇게 자꾸 집착을 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류가 왜 그렇게 AI 기술에 집착을 하는 걸까? 그건 그냥 실시간 반응이거든요. 내가 입력한 대로 기계 네가 반응하지 말고 내가 어떨지 모르잖아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그때그때 맞게 좀 반응을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자율주행 기술이든 그 모든 요즘 AI 뭐 관련된 기술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술도 굳이 그거를 빅데이터 기반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좀 그때 맞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 큰 공연장이 꼭 앞으로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소규모로 즐기는 미디어의 환경들도 앞으로 점점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음악도 비주얼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무슨 꼭 즉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도 그러고 그리고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작품을 똑같이 보는 매력도 물론 있겠지만 똑같은 작품을 항상 다른 느낌의 다른 테이스트로. 그렇죠. 예술에서 재현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똑같은 악보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오는 그 지루함과 그렇죠. 그 한계. 그렇죠. 그 대신 완벽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재미가 없는 거죠. 예. 새로 생성된 요소들이 예.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말씀도 정말 선명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연호 씨가 이 전자음악계에서 할 역할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자꾸 저는 드는데 자 여기서 한 곡 더 듣고 이제 미래의 우리 이런 전자음악과 또는 이제 전통과의 결합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현상에 대한 연호 씨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증이라는 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가장 힘들던 시기지만 영혼이나 이렇게 작가로서 가장 순수하던 시절에고 이 곡이 좀 길어요. 네. 아마 들으시면 알겠지만 근데 뭐 그런 신경증적인 거가 어느 정도 녹아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연호라는 아티스트의 이 전자음악가로서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상당히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기에 창작하신 예. 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경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도공간 방금 들으신 이 음악의 주인공은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 연호 씨입니다. 전자음악가이시지만 최근에는 이제 비주얼 작업까지 함께 하시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신경증. 예. 뭐 의미심장하죠. 또 이렇게 노래까지 직접 해주시니까 예, 제가 노래 앨범을 냈어요. 사실은 2010년도에 그 네. 앨범이 사실은 그래서 뭔가 그런 그때 당시에 제 세계관을 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직접 노래 앨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제가 그래서 제 인생을 바친 앨범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네. 저것 때문에 아까 이제 초반에 인터뷰 내용에서 제가 많은 잃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정도로. 그러면 앞으로의 얘기들, 그러니까 하실 작업들이나 또는 이제 이게 국악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전통 악기하고도 이제 최근에 작업도 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러한 전자 음악과 전통 악기 또는 뭐 전통 음악의 세계가 접목될 때 느끼시는 그런 감정들이나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 사실은 제가 뭔가 국악 관련된 장르하고 뭔가 콜라보적인 걸 했던 거는 실제로는 98년, 99년 때부터 시작은 했어요. 사실은 뭐 이제 김덕수 선생님 계시던 난장이라든가 뭐 그 외 다른 젊은 그때 당시 젊은 이제 국악인들하고도 작업을 해보긴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확실히 굉장히 많이 더 발전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역량들도 되게 좋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양 음악에 대한 뭐 이해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근데 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전자음악 사운드가 갖고 있는 가장 이렇게 멋진 매력은 특히 이제 콜라보 측면에서 보면 어떤 악기가 들어와도 거부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경험해 본 바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재즈 연주를 하던 당시에 양악기 전자기타를 가지고 국악과 연주할 때는 그게 되게 이질감이 심해서 항상 그 악기 소리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이질감이 심해서 이게 의미가 있고 정말 뭔가 멋진 작업이라는 건 알겠지만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의미 있으니까 한다. 꼭 이게 결과가 좋아서라기보다 그런 게 많은데 전자음악 악기를 다루면
이게 전자음악은 사실 소리 예술이잖아요. 네, 네. 다양한 소리들. 네, 음색의 예술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악기가 들어오든 이제 자기가 거기서 잘 조절만 하면 굉장히 결과물이 아주 이렇게 글루가 잘 된다. 네, 사운드적으로 섞이는 게 믹스가 잘 되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국악 쪽들 관련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욕심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음색의 악기, 그 사운드 악기, 그러니까 전자 악기가 사운드의 다양성을 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어떤 악기를 만나도 어울리게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근데 기타나 뭐 다른 악기들은 그 악기 갖고 있는 고유성이 그쵸.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이질적인 걸 느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전자 악기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그걸 발진기 거기에 어떤 프리퀀시 이런 거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더 중심음과 어떤 근원적인 소리에 대한 조절이 편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편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전자악기는 사운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전자악기, 그러니까 전자기타 소리를 느닷없이 피아노 소리로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전자악기는 말 그대로 주파수 배열과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그 텍스처라 그러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이러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옵션이 많아지는.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악기 장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들어왔을 때 좀 이질감이 덜하고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전자음악가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전자음악 하는 아티스트하고 뭐 팝이든 뭐든 다른 장르들하고 붙었을 때 약간 결과물 자체가 아쉬웠던 예를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음악 장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당연하게도 결과물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아무래도 전자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양 음악에서 얘기하는 뭐 재즈 화성악이라든가 아니면 클래식 화성악 또는 그 다양한 리듬, 폴리리듬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리듬에 대한 이해도와 그런 음악 악곡 구조, 그러니까 루핑 베이스 음악이냐,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음악이냐, 아니면 악곡 구조를 갖고 있는 음악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자음악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와줘야 결과적으로 더 그런 좋겠다. 걸 만들고 싶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본인이 제가 인스티튜트를 만든다. 그럴 만한 그게 또 이제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된다면 너무나 환상적인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욕심도 되게 많았죠. 당연히 그거에 주도적으로. 그럼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러고 싶다. 근데 최근엔 모르겠어요. 최근에 다시 활동을 하니까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되면 진짜 그거는 저만을 아닌 누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니까. 전자음악의 전문적인 기관이나 어떤 그런 것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연호 씨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생각을 너무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사실 좀 오랫동안 생각한 부분이 좀 하긴 해요. 네, 그게 한국 음악, 그러니까 음악 자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거나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신 좀 여러 가지 뭐 음악 외에도 어떤 작업들이 좀 연호 씨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이게 사실은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캔슬이 됐다가 올해부터 시작한 이게 3년짜리 프로젝트거든요 원래. 뭐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10월 10일 11일 양일간 그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사운드 파라다이스 아트랩에서 벌어질 그러니까 뉴미디어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참여 작가로.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디오 비주얼 작품으로 공연을 이제 할 예정이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무대가 되겠네요. 10월 달 저한테는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작업이죠. 예, 저도 꼭 가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들은 것 중에서 오히려 연호 씨 개인사와 과거와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전자음악가로서의 현재 확신과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여러 필요성, 국내에서 아직 이것이 부족하다. 근데 굉장히 좀 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더 강렬하게 남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앞으로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또 맡게 되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보면 예, 이 방송을 타고 나가니까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분은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교육과 관련된 미래에 관련된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파라다이스에서의 아트랩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꼭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곡으로 연호 씨 작업 중에서 클로즈 멜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2002년도 3년도에 이제 2012년 13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영국 팝적인 느낌의 일렉트로닉 밴드를 하고 싶었어요. 여자 보컬하고 같이. 그래서 한국의 여자 보컬? 예. 멜파가 그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제가 프로듀싱하고 해서 이제 저도 멤버의 한 사람으로 그 일렉트로 듀오 그런 프로젝트 결성을 했던 거기에 실려 있는 크로우즈라는 자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 연호 씨하고 오늘 이도공간 얘기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크로우즈 들으면서 연호 씨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ee